현재 UT 오스틴의 항공우주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레드스톤이라고 합니다. 음, 어, 대학을 지금 벌써 세 번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대학을 다니게 된 사연과 그리고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외 유학을 어떤 식으로 또 이어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오늘 이 미팅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니까 항공우주과면 참 요즘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또 워낙 미국이 넘사벽이라서 여기서 공부하는 게 되게 부럽기도 한데요. 공부하는 거 괜찮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음, 한데 이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딱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은 음,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이제 음, 많아요. 우주 비행사도 만난 적이 있고 음, 나사 연구원은 거의 자주 만나고 음, 이렇게 그런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음, 그리고 학교에 주기적으로 외부에서 세미나를 와요. 근데 그 음, 세미나 오시는 교수님들이 전부 다 이제 대학교 커뮤니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음. 다른 좋은 학교들에서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랑 직접 대가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음. 때문에 어, 되게 저는 온 거를 후회하지 않고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레드스톤님과 같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요 얘기를 해보겠지만 한국과 미국 교육의 차이를 이제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했고 독일에서 연구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의 교육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를 저는 느낄 수 있고 아마 레드스톤님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를 그냥 그것만 받아오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인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런 컨텐츠들을 자꾸 이제 만들고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실제 감정들과 사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공론화가 돼서 대한민국 교육이 다른 선진국 또는 다른 나라의 어떤 상황과 비추어서 좀 더 발전하고 우리만의 특성으로 개발되어서 학생들이 좀 더 퀄리티 높은 그런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춤표 채널의 가장 큰 비전이자 목표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시간 순으로 하는 게 서로도 제일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듣는 네, 분도 이해하기도 편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편해서요. 가장 첫 번째 질문 먼저 한번 해보죠. 아유, 키워드가 반수예요. 이게 사실 가끔 유튜브 채널 제 이제 방송에 오신 분들 보면은 반수를 할까요 말까요라는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반수를 하셨는데 이게 또 보니까 서강대에서 고려되면은 이거 너무 좋은 학교에서 반수를 하게 된 거라 이게 선택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사연 한 번씩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시간 순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2017년 3월에 이제 서강대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음. 반수는 2017년 6월에 이제 1학기 끝나기 직전에 반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음. 이제 한 150일 동안 공부를 해서 2018년 3월에 제 고려대를 합격을 해서 고려대를 음. 다니게 됐고요. 음. 이제 고려대에서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반 정도를 다니고 이제 미국을 넘어가게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일단 제가 좀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네, 2018년 3월부터 음. 2019년 9월, 8월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학기 반, 그러니까 1년 반 하고 가셨네요? 네. 근데 그래도 편입이 가능해요? 이제 그건 이제 소리가 있어서 그래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때까지 일단은 다니고, 예, 알겠습니다. 쭉 시간 순으로 일단 끝까지 한번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좋습니다.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네. 네, 편하게요. 2019년 8월 UT 오스틴에 교환학생으로 넘어갑니다. 아, 교환학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교환학생을 2020년 5월까지 교환학생을 하고 음, 2020년 이제 5월에 편입 합격증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잠시만요. 그래서 좀 제가 너무 갑자기 이제 쓰면서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2020년 5월에 간 거예요? 5월까지 간 거예요? 5월까지 1년 프로그램으로 갔죠. 1년 2019년 프로그램. 8월부터 음, 2020년 5월까지. 이렇게 적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1년 프로그램으로 가셨구나. 네. 이렇게 해서 갔고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음, 이제 병역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 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산업체에서 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됐었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2024년 5월에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학부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음, 현재는 이제 대학원 지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이네? 지금이네. 예, 대학원 지원 준비죠. 2023년 5월이요. 2023년 5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학부를 다니고 2024년 네, 현재는 4월이니까 대학원 준비. 오케이. 네, 대학원 준비 중. 좋습니다. 뭔가 되게 다이나믹한데 이해가 되네요. 교환학생에서 했던 거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1년 반만 해도 갈 수 있었던 거였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반수했던 시작해 얘기부터 한번 더 해보죠. 네. 우선 이거는 좀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음, 저는 원래 수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음, 제 고등학교 중에 과학중점학교라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였는데 그래요. 내신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전국 대회도 한번 나가 보고 이제 음, 그런 활동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 다음에 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네, 수시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내신이랑 수능을 동시에 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내신 준비 혹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하고 네, 고등학교 3학년 7월부터 이제 수능 준비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수능 준비를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짧은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만족할 만한 수능 성적이 나오지 못했어요. 음, 정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간당간당하게 통과할 정도로 이제 수능 점수가 나왔어서 음, 이제 되게 아쉬웠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운이 좋게 서강대를 붙었었어요. 수시로요? 아니면 네, 수시로. 수시로? 네.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강대를 했는데 서강대를 다니는 동안 물론 굉장히 좋은 학교지만 개인적으로 수능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고 음, 무엇보다도 서울대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음, 이제 서강대는 서강대 기계공학과를 합격을 했었는데 네.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학과는 항공우주였구나. 서울대, 네, 서울대 그때 이제 예. 기계항공공학과였죠. 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과를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서강대 한 학기를 다니고 이제 반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원래부터 되게 항공우주 쪽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서울대를 생각을 네, 하셨었군요. 그쵸. 그 전에 제가 잠깐 궁금한데 그 과학중점 고등학교? 여기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서 그러면 약간 항공 관련된 꿈을 키우셨던 활동을 좀 하셨나요? 정확히 말하면은 동아리 활동에서 요즘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음,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 리서치를 한다거나 연구를 하는 거는 거의 과학부 학생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과학 중점학교가 약간 일반 고이면서 이제 과학 원 과목, 투 과목을 전부 배우면서 이제 심도 있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한 음, 이제 고등학생 연구가 가능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식 모델이죠. 미국에서 이제 그래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리서치 랩에 미리 인턴으로 들어가면서 음, 이제 연구를 하듯이 한국에서도 일반고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교가 이제 과학 중점 학교라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일반고보다는 수시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내신에 원 과목, 투 과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능 그러게요. 준비로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구나. 그럼 뭐 충분히 뭐 학교에 대한 미련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반수하게 된 선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강대 굉장히 좋은 학교고 반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한 학기 다니고 나서 이렇게 반수를 선택하게 됐던 그 심정 그런 것들을 좀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이제 그거는 사실 서강대가 신촌에 있거든요. 네, 제 신촌인데 제 바로 옆에 연세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연세대학교 과장을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이제 있죠. 항상
신촌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예. 연습 학생들이 이제 파란 과잠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음. 약간 되게 가슴속이 먹먹한 그런 음. 느낌들이 이제 음. 왜냐면은 미련이 정말 있었구나. 예, 딱 한 단계만 넘어가면 저기 스카이인데 음.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충분히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 반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수는 굉장히 리스키한 결정이고 음. 정말 대부분의 학생은 대학을 북방국제로 돌아가게 되는 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겠네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다만 저는 후회는 없는 게 물론 고대를 가서 이제 후회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원 없이 수능을 준비를 했었기 음. 때문에 음. 수능 점수도 꽤나 올랐었고요. 음. 첫 번째 수능을 봤을 때보다 거의 40점, 50점 정도 음. 올랐었던 것 같아요. 다시 수능을 준비할 만 봐서. 했네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리고 1학기 때, 2017학년도 1학기 때 계속 학원에서 학원 조교도 하고 음. 애들을 가르쳤었기 때문에 음. 이제 수능에 대한 감도 좀 있었고요. 음. 어,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반수를 진행을 하고 이제 고려대로 들어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는 기계공학과로 이제 네, 기계공학부로 이제 네, 입학을 하시게 된 거군요. 뭐 너무 깔끔하네요. 뭐 충분히 이해도 되고 뭐 당연히 뭐 개인마다 그런 학교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고려대를 들어왔어요. 이제 2018년 3월부터 그다음에 이제 2019년 9월까지 고려대를 다니셨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학교를 옮기셨다는 얘기는 또 뭔가 미련이 또 있으셨다는 네. 얘기인데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죠.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셨나요? 우선 고려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반수할 때 했던 마음가짐부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반수할 때 마음가짐은 서울대학교를 가지 않으면은 미국으로 유학을 음. 가겠다라는 생각을 원래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서울대학교란 네임밸류는 학부를 끝까지 다녀도 내가 충분히 후회 없이 다닐 만한 음.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그 외 다른 학교는 미국에서 내가 학부 생활을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음. 했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정말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는 음. 항공우주 분야였기 때문에 음. 이제 물론 기계공학과 항공우주 분야가 이제 학부 과정에서 듣는 과목은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는 음. 하지만 음. 그래도 저는 항공우주공학을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됩니다. 생각들을 반수를 할 때 하게 됐고요. 네. 고려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음. 고려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1학기, 2학기 이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음. 이제 기초적인 어떤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교 공대 들어가면 미적분학 듣고 일반 물리 듣고 일반화학을 듣게 되잖아요. 음. 그리고 기계공학 관련한 과목을 정말 조금씩 듣게 돼요. 맞아요. 그 약간 기계공학 입문이라든가 아니면 개론, 창의 설계, 개론이라든가 창의 설계 이제 이런 과목들을 정력파 뭐 이런 것들 좀 듣죠. 듣죠.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고려대학교 학교에서는 기계공학과지만 항공우주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 없었어요. 이제 한번 맞아요. 들어오시기 전에는 거의 로봇공학, 제어공학, 이제 그 당장 고려대학교가 생명공학과 연결된 음. 이제 기계공학 연구를 좀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셨었어요. 그쵸. 바이오 쪽이 그래서 붐이었고 그때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었죠. 네. 근데 이제 항공우주나 비행기를 이제 저 2학년 1학기 때 한번 들어오시긴 했었지만 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우주공학, 항공우주공학, 유체역학 중에서도 공기역학 뭐 이런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맞아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 관련한 수업도 개설이 되지 않았었죠. 음. 맞아요. 맞아요. 나 땐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물론 듣지 않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터보 유체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그것도 유체였고 내연 기관도 사실 이제 박 교수님께서 이제 또 은퇴를 하셨으니까 없죠. 예, 음, 없죠. 예, 그랬구나. 뭔가 아쉬움이 계속 있으셨겠어요. 2018년 19년도 때. 네, 그치만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고대 이제 한 분 졸업한 동기 상을 들어오셨다면서요? 들어보니까 음. 저도 그분한테 수업을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공업수학 과목을 이제 그분한테서 들었고 굉장히 좋으신 교수님이세요. 굉장히 음. 합리적이시고 음. 그리고 이제 그분 랩실에 이제 있었던 이제 학부 연구생 분들이나 석사 분들 대학원 굉장히 잘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고대에서도 충분히 이제는 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한국이 아마 항공우주 관련해서 리서치 펀딩을 늘릴 거기 때문에 음, 고대에서도 분명히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한 패컬티를 이제 모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하지만 제가 제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쨌든 미국 유학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좋아요. 네,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된 사연은 우선 교환학생부터 지원을 시작을 하게 됐죠. 음, 교환학생 학교가 그때 당시 고대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UCLA, 음. UIUC, UT 오스틴, 메릴랜드, 유니버시티 워싱턴 등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GW 1기인데 아, 일기예요, 제가. 아, 제가 아, 제가 아마 아, GW 제가 1기일걸요. 제가 진짜로. 그 정확 아마 저 이후에는 많이 갔는데 제가 딱 갔었죠. 예. 음,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요즘은 이렇게 있구나. 여기랑 GW 이렇게 있구나. 오스틴, 음. GW가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저기 그럼 유덕이요. 그거 시애틀에 있는 거. 없어졌구나. UW로 아, 조지 바뀌었어요? 워싱턴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있을 저는 거예요. 조지 제가 워싱턴 유니버시티 다녔었죠. 그게 이제 그 공대 관련해서 공대 학생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그게 있어요. 그게 아마 조지 GW였어요. 워싱턴, 맞아요. 네, 그게 그 프로그램일 거고. 그래서 기계에서 한 아, 명, 근데 전자전기 한 명, 화공 한 명 이렇게 뽑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었죠. GW. 부럽긴 하네요. 이게 생활비가 엄청나게 비싸도 전 워싱턴 DC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 딱 바로 진짜 옆에 붙어 비싸요. 있잖아요. GW가. 네. 맞아요. 근데 그 동네가 진짜 예뻐서 야, 개조도 잘 좋았죠. 돼 있고. 백악관이 10분만 걸으면 있었으니까 네. 산책하듯이 갔었죠, 맨날. 그래서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음, 해서 교환학생 지원을 했고, 아이고 여기 UT 오스틴에 오타가 있는데, 그래서 UT 오스틴으로 이제 붙으신 아, 거네요. 그쵸. UT 예. 오스틴으로 붙어서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됐습니다. 음. 교환학생 지원할 때 아예 보통은 전부 다 학부 때 했던 전공을 같게 지원을 해요. 네. 뭐 제가 기계공학과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을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좀 음. 생각을 바꿔서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음.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으로 지원을 해서 음. 이제 UT 오스틴으로 가게 됐고요. 그렇구나. 어, 얘기하시면 이제 됩니다. 2019년 8월부터 그렇게 이제 UT 오스틴에 다니게 됐습니다. 저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결국은 교환학생 지원부터 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서울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는 공부를 하겠다라는 어떤 신념 혹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제일 바람직한 거는 그냥 고대에서 빨리 연구를 해서 다이렉트 PhD로 그냥 미국에 가는 방법이 일단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고, 네. 교환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 경험을 하기 전에 한번 내가 미국에서 잘 서바이브를 할 수 있는지를 좀 테스트하는 느낌인데, 약간 처음에는 어쨌든 교환학생을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거죠. 이때부터 원래 편입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니죠? 그때부터 편입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고민을 하고 저는 교환학생을 간 거예요? 편입을 고려하고? 네, 네, 네. 그렇구나. 이미 그러면은 편입을 염두를 해두고, 네. 왜냐면 이거 굉장히 그 누가 이거 컨설팅을 해줬어요?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인데. 아니요, 제가 거의 한 3년 동안 방법을 찾아보고, 리서치를 아, 하고, 스스로 이제 미국 유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제, 교환학생을 지원을 했고, 음, 그리고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레리퀴짓이라고 들어야 되는 선수 수강 과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미리 준비를 했고, 토플 같은 것도 미리 다 준비해놨고, 그럼 그리고 이제, 진짜 편입을 위해서 교환학생부터 가신 거네요. 학점 인정도 그쵸, 잘 받고 거기서 일단 한 학기라도 최대한 벌기 위해서. 그쵸. 근데 그거 누가 알려줬어요? 그거 되게 알기 힘든, 그리고 그것도 되게 리스키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3학년으로 편입하신 거죠, UT 오스틴. 네, 제가 미국 편입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해서 CC 편입이 있는데, 사실 고려대학교 네, 다니시는 분이 CC로 해가지고 뭐 주립대로 편입하는 그 선택을 하긴 쉽지 않죠. 왜냐면 이미 너무 좋은 학교니까. 그래서 결국은 2학년까지 뭔가 디그리를 최대한 학점을 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3학년을 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많이 안 뽑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3학년으로 편입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많이 안 예, 뽑기도 하지만, 이제, 편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원이랑 똑같아요. 추천서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음, 했어요. 그래서 음, 미국에서의 생활을
최대한 많이 하고 또 음. 미국 패컬티랑 친하게 지내면서 아, 생각을 해봐. 이 추천서라는 게 그치. 결국 그 교수님이 자신의 실력을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UT 오스틴 패컬티가 자기가 가르친 학생이 잘한다. 이 사람의 실력은 내가 보증한다라고 추천서를 써주면은 음, 최소한 UT 오스틴은 붙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고요. 그렇구나. 실제로 음. 그게 어느 정도 맞았던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학부가 UT 오스틴을 나온 사람이랑 그다음에 학부가 고려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랑은 일단 커리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더더욱이 항공우주공학이면 미국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요소긴 한데 여기를 지금 이 방송을 이제 아마 보고 있을 혹은 이제 앞으로 영상이 업로드돼서 보게 되실 분들은 일반적인 대한민국 학생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한번 이제 해볼 법한 생각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영어가 어렵지 않나. 이거가 일단 첫 번째 네, 있고 두 번째는 학부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비 걱정이 있거든요. 왜냐면 학부생들은 장학금 펠로십의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네네. 대한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를 떠나서 일단 요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해야지라고 하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네네. 우선 영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영어로 공부를 했었지만 제대로 된 영어 회화를 잘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요. 네. 아, 근데 네.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일찍 교환학생이나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원래 영어를 잘 못했어요? 꼭, 그러니까 영어를 전공 서적 읽는 거나 뭐 영어 명문 읽는 거는 뭐 수능 영어를 음. 했으니까 잘했지만 영어 대화를 하는 거는 지금처럼 잘 못했었어요. 제가 좀 근데 그건 아마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혹시 토플 지원하실 때 토플 점수는 몇 점이셨어요? 80, 87점 아, 하나 그래요? 있었고 93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토익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토익은 안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잘하는 편 아니고 정말 한국에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의 그렇죠. 일반적인 점수네요. 100점을 넘지 못했어요, 토플을. 그러니까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미국 생활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일단은 정말 도전을 한 케이스고 지금 잘 생활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일단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뭐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학비는요? 학비는 이제 부모님 지원이 사실 아, 있었고요. 그 이거는 학비는 부모님 지원 어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고 예, 대신에 저는 이제 사실 그건 전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게 네. 군대 2년을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아, 있었어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학비 상당 부분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지만 생활비는 제 돈에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충당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벌 근데 수 있구나. 아무래도 음, 아무래도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을 맞는 것 같아요. 미국 학부 학비가 제가 지금 내고 있는 게 어, 인터내셔널 기준으로 UT 오스틴에서 2만 3천 불을 내요, 학비만. 싸긴 이제 하다. 그래도. 한 학기에 한 학기. 한 학기 비싸네. 한 학기, 예, 비싸요. 아, 많이 비쌉니다. 이게 인스테이트랑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가격이 너무 차이 나네요. 너무 차이 나요. 인스테이트는 어, 5천 불인데 아웃 오브 그러니까요. 스테이트는 2만 3천 불이고. 비싸네. 이게 학부구나. 이게 학부 네. 등록금이구나. 이거는 대학원이랑 좀 다른가 보네. 대학원도 아웃 오브 스테이트 이 정도로 안 받지 않나요? 이 정도로 올랐나요, 요즘? 대학원은 싸요. 대학원은 한 학기 그러니까요. 9천 불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학원은 1년에 만불 이랬던 것 같은데, 만불 좀 넘었던 것 같은데, 한 학기에 9,000불이에요, 요즘은? 네, 요즘 한 학기에 9천 불이고요. 어, 대신에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는 텍사스 주 법상 주 20시간 동안 TA를 하면은 인스테이트로 바꿔주고요. 그 인스테이트 그래요. 학비가 한 학기에 5천 예, 불. 그러니까. 그래서 UT 오스틴이 좀 싸요. 그래서 좀 좋아요. 약간 석사 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박사로 갈 때도 조금 이제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싸잖아요. 렌트도 좀 싼 편이고 요즘 워낙 좋아져. 오스틴은 워낙 좋은 동네라서 이제 비싸요. 이제 예, 이제 비싸요. 렌트 비싸죠. 너무 비싸요. 오스틴을 네, 이제 비싸요. 오스틴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미국을 잘 모르시면은 이제 샌프란 같은 데가 있고 뭐 보스턴 같은 데가 있고 이제 산호세 같은 데가 있고 이제 뭐 이런 오스틴이 있는데 이 오스틴은 완전히 그냥 요즘 현대 도시니까 막 도로 쫙쫙 넓고 막 차 위주로 샌프란시스코만 하더라도 차가 중심인 도시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트램 다니고 막 이러니까 약간 이제 옛날에 마차 보스턴은 이제 마차 다니던 시절 그래서 이제 막 길도 막 꼬불꼬불하고 막 일방통행도 굉장히 많고 막 되게 운전하기 힘든데
아유 막 텍사스 이런 데는 그냥 막 쭉쭉 뻗어 있고 막 요즘 도시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 네, 좋은데 비싸네 사실 여기도. 그거 네, 비싸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이제 도로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다니는 게 좋긴 한데 이제 텍사스잖아요. 음, 사람들이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텍사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Ford 150 픽업 트럭이라고 하죠. 음, 트럭을 끌고 다니고 그럼요. 예. 차들이 크기도 하고 근데 도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도시가 잘 돼 있는 거 맞고 무엇보다 안전해요, 도시가. 그럼요. 예. 그것도 거기가 예. 캠퍼스 타운이잖아요. 그 오스틴은 그쵸. 사실은 예, 안전할 그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애플 다녔을 때도 오스틴으로 막 본사 많이 가고 막 그러니까 본사 말고 이제 뭐 이렇게 뭐 회사 많이 가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동네라고 알고 있고 UT 오스틴은 그런 측면에서 좀 랭킹도 높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부모님 지원이 있긴 했지만 본인도 돈을 벌면서 그걸로 약간 학비 충당을 했고 한 학기에 23,000불이면 1년에 대략 한 6천만 원. 결국 2년 다녀야 되기 그쵸. 때문에 1억 2천쯤 내는 건데 1억 2천이라고 하는 거를 학비를 위해 낼 만하냐? 나라면 안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선택을 하셨군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네요. 우선 2년을 다니면서 1억 2천을 안 들게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굉장히 운이 좋게. 음. 어떻게 근데 그게 이제 저 가능하죠? 같은 2020년이 락다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코로나로 락다운이 돼서 2020년 가을 학기를 온라인으로 다녔고요. 그럼 좀 싸졌나요? 생활비 이런 게 안 드니까 딱 아, 학비만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방학 때 텍사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칼리지 이런 데서 수업을 들은 거를 트랜스퍼할 수가 있어요. 좋은 전략이네요. 즉 이제 대학 전공 과목 말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텍사스 학교는 특이하게 US History, US Government, English 이런 것들 다 들어야 되거든요. English Literature 이제 그런 음, 것들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강을 하고 교육 갔다가 이제 들고 오니까 딱 대학교에서는 전공 과목만 듣고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은 걸로 트랜스퍼하고 그렇게 음, 하면 학비를 좀 아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1년 더 다녀야 될 거를 갖다가 1년 음. 덜 다니고 졸업을 할 수가 있죠. 이론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뭐 몇 천만 원 아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거 이렇게만 막 그럼 돈 있는 사람들만 유학 갈 수 있는 거지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잘 장기적으로 보면요. 저라면 안 갑니다. 왜냐면 저는 안 가는 이유가 저는 애초에 이걸 알고 있었지만 미국으로 안 가고 대학원을 선택했던 케이스고 대학원은 어쨌든 우리가 TA라든가 RA를 통해서 생활비도 받고 등록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돈 한 푼도 안 내고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간 건데 이 전략이 나쁜 전략이 아닌 게 만약에 3, 4학년이 아니라 뭐 풀로 다닌다고 해도 그래 일단 편입을 해가지고 2년을 다닌다고 하면은 혹은 정말 운이 나빠서 1년을 더 다녀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면은 1년 학비가 6천만 원이니까 지금 아, 그치. 6천만 부담되죠. 예, 이게 6천만 원이니까 사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최대 3년 다닌다고 치면은 이게 1억 8천이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인데 이게 나쁘다고만 볼 게 아닌 게 여기를 졸업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뭐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아니면 에어스페이스 엔지니어 이런 데 다녀서 그냥 바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최소 뭐 한 뭐 100K 정도는 받고 시작을 하니까 연봉이 이러면은 이제 뭐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죠. 120K 뭐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50K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150K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제가 좀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요 얘기입니다. 이거 six figures를 얘기하는 건데 요건데 이러면은 뭐 세금 떼고 뭐 하면은 비슷비슷하겠지만 어쨌든 연봉이 1억으로 시작하니까 한국에서 취업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뭐 학자금 갚는 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갚는 거랑은 차이가 좀 있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이만큼의 돈을 써야 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네. 잘하셨네요, 선택을. 두 가지를 첨언하자면요. 한 음, 가지는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취업하려면은 제가 항공우주공학 강의하지만 항공우주공학으로 오지 마시고 음, 전화기라고 하죠. 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를 가세요. 음. 네. 아무도 안 가니까 미국 애들은. 이제 그렇다 하거니와 사람들 많이 뽑아요. 맞아, 예를 여기가 많이 들어서 뽑아요. 이제 가장 많이 생각나는 회사가 미국 안에서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음, P&G라는 회사가 음,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샴푸 만들고 뭐 만들고 하여튼 잡다한 걸 다 만드는 회사 아마 박사님도 아실 것 같은데 예, 거기 전기 네, 회사도 있잖아요. 그 다른 건가? P&G 여기 그 PNG. 프로, 예. 예, P&G 예, 음. P&G란 그런 회사에서 엄청나게 뽑아갑니다. 석유가 넘치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리고 석유에서도 많이 많이 뽑아가고요. 그래서 전기전자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는 굉장히 많이 뽑아가는데 음. 항공우주과는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해요. 그래서 음. 저는 항공우주공학이 좋아서 이 학교를 들어왔지만은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전화기를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음. 학교가 좋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미들 그렇군요. 클래스 학교라 하더라도 전화기를 가는 게 가장 좋고, 음. 컴퓨터 사이언스는 한 2년 전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좋았는데, 요즘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컴스 음. 학생들 취업하기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근데 뭐 그거야 뭐 다 사이클을 타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 한 5년 전만 해도 컴퓨터 사이언스면 사실 뭐 취업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였고 지금은 또 이제 AI가 되고 막 요즘 오늘 또 미국 경기 발표됐는데 굉장히 또 안 좋아서 이게 또 사이클을 타니까 뭐가 뭐 좋다 나쁘다 이건 모르는데 그렇네요. 또 요즘은 또 컴퓨터 사이언스가 오히려 취업이 안 좋아요. 재밌네요. 요즘은 이제 상황이 또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잘하는 애들은 네, 맞아요. 정말 높은 연봉, 심지어 아마 제가 아마존 친구 연봉을 들어보니까 230K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학부만 경력 나오고 2년밖에 안 그쵸? 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학부도 CS도 아니었어요. 다른 그러니까 학부 졸업하고 이제 1년 코딩 공부해서 아마존 들어갔는데, 스탁 옵션이랑 이것저것 포함해서 230, 250 이렇게 받는 걸 보니까, 잘 되는 애들은 잘 되는데, 뭐, 안 되는 비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 하나에 300명 정도 되면은 30년만 잘 되고 270명은 못 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습니다.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되면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이 교육의 양극화 이게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이거 극심화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진짜 해결해야 된다라고 느낀 게 한 5년 전부터 느꼈는데 이게 더 가속화되는 걸 보고 사실 요즘 좀 느낌을 많이 생각이 많습니다, 요즘. 그렇군요. 이게 지금 네. 2024년도 현재의 얘기인가 보네요. 컴퓨터 사이언스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한 좋네요.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음. 영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음. 미국에서 어떻게 이제 영어 실력을 늘리게 되냐면은 첫 학기에 들어왔을 때 이제 English 101 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Rhetoric Writing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1학년 딱 들어가면 대학 글쓰기 배우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 장문, 글쓰기 그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음. 다른 대부분의 교환학생 오는 사람들은 ESL을 들어요. 음. English as Second Language. 그게 네. 5학점 차지하고 굉장히 쉬운 코스라서 대부분 그걸 딱 듣고 놀러 다니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 대신에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그 수업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애초에 교수님 자체가 교수님이 아니라 대학원생이 가르쳤었어요. 음. 인스트럭터가. 근데 그 대학원생이 이제 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분야가 Research of Interest였어요. 음. 연구 분야가. 그래서 어, 영어 발음이나 영어 작문 실력이나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영어적인 생각 같은 거 있죠. 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서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영어 실력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이게 listening and writing이었어요? English 101이? 제가 잘 못 들었어요. writing만 듣고 리스, 처음. 라이팅이죠. 라이팅 수업인데, 예, 오케이. 라이팅, 그러니까 이제 보통 미국 대학에서 잉글리시 101 수업은 라이팅 수업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회를 잘 사용을 해서 저는 영어를 이제 빠르게 잘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학부 유학을 추천하는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대학원으로 영어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학부에서 영어를 미리 하는 게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음. 예,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서 표현하고 영어로서 디스커션을 할 수가 있고 음.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를 한 사람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 상대적으로는 영어를 잘한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네.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학부를 만약에 어차피 미국 가서 생활하고 공부할 거면 일찍 가면 좋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이제 때문에 이제 예, 교환학생 가더라도 음, 이제 가벼운 마인드로 가시지 마시고 그치, 교환학생 같은 경우 학비를 안 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환학생은 충분히 해볼 만한 부분인데 전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이게 절대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내가 뽑아먹을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교환학생 얘기인 거고 이게 그냥 대충 땡가땡가 놀면서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를 교환학생조차 지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500만 한국 등록금 5, 600만 원 내고 미국에 5만 불 내고 다닐 수 있는 데를 다닐 수 있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가초표 AI 이용 안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학교에서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 못 하는 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게끔 학점 관리를 해놓고 공부를 잘 해놓고 이렇게 생각을 미리미리 해놓으면은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가는데 이게 참 그렇죠. 아, 아, 예, 그리고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 생활비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생- 지금 여기 댓글에 나와 있죠. 예, 네, 생활비는 이제 밥값 비싸다고는 하는데 해 어, 먹으면 싸요. 거기는. 해먹기 싸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밀플랜을 신청을 음, 음, 했어요. 음, 밀플랜이 학교마다 다른데 60개에 600불을 이제 밀플랜을 해줘요. 네. 그다음에 점심을 혹은 싸가서 저녁까지 먹죠. 그쵸. 그렇게 하면은 생활비가 저는 한 달에 반값 800불에 생활비 한 4, 500불 썼나? 맞아. 그래서 생각보다 싸게 생활비를 줄이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방도 찾아보면은 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싸다고 할 이게 건 아니에요. 예. 이 교환학생 다니시는 분들도 생각해 볼 만한 한 게 생활비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반값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보만 잘 찾아본다면은 얼마든지 싸게 다닐 수 있다. 다만 미국 유학생들 중에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요. 돈 그래서 많은 그 애들이 사람들 많은데. 보면서 조금 저도 힘들기도 한데 어쨌든 싸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환학생 다녔을 때 거기에 딱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GW가 사립대고 엄청 명문이에요. 그 약간 International Affairs, 네네. 정치외교학과 이쪽이나 뭐 조지타운 근처에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조금 막 유명한 대기업 자제분들이 많이 다녔어요. 이제 그런 애들은 저희랑 놀지도 않죠. 그런 애들은 이제 뭐 파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버스 같은 거 대절해가지고 막 파티하고 막 돈 쓰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 현타가 오는데 아니 그거는 걔네들의 얘기고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난 나 나름대로 자수성가하면 되는 거고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뭐 버스 대절해가지고 파티하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지네들끼리 재밌게 노는 건데 뭐 나쁜 짓만 안 하면 상관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괜히 현타 오고 막 비교하면서 우울해지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하여튼 뭐 생활비 같은 게 일단은 할 법하고 제가 아까 이 PGN이랑 헷갈려서 전기라고 했는데 PNG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텍사스에 네, 또 많은 회사가 있으니까 취업하려면은 이제 전화기 쪽 전공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네,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반수를 지나서 편입까지 얘기를 했는데 편입에서 일단 네, 네, 추천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뭐 그거 외적으로 네. 좀 중요한 가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립대 편입과 사립대 편입이 살짝 상황이 다른데요. 네, 주립대 편입은 토플만 쓰면 되지만 네, 사립대는 SAT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SAT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요.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 그래서 그런 시험 같은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어,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편입을 물론 GPA가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추천서 때문에 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건 다만 미국 편입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입시, 미국 대학원 입시, 그리고 대학원 이후에 취업까지도 저는 추천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미국은 뭐 엄청 중요하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GPA는 몇 점이었어요? 고대 다닐 때 4.5점 만점에 4.24였고요. 엄청 높았구나. UT 지원할 때는 4.0 만점에 3.9였습니다. 되게 좋았구나.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동시대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좀 견문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공부하시면서 약간 리프레시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고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거 한번 해보죠. 학부 때 연구 경험을 또 하셨어요? 이게 아마 고려대학교에서도 좀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UT 오스틴에서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학부생 때 연구 경험? 그리고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한국과 미국 교육 차이. 요거 먼저 하고 가죠. 한국과 네, 미국 네, 네, 교육 차이 네. 먼저. 왜냐면 두 개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요거 약간 번외를 네. 한번 해보죠. 한국과 미국 교육 차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나 공부하는 매테리얼은 차이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막 미국을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막 엄청난 거를 가르친다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 교수님, 그리고 미국에 빨리 오라고 하는 이유가 미국에 대한 환상을 빨리 없애야 돼요. 음,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교수님들이 막 대가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따지고 보면은 아저씨들이거든요. 음, 그냥 옆집 아저씨들이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음, 다만 이제 학생들의 에릭시도가 조금 달라요. 네, 한국 학생들은 수능을 공부했던 그런 관성이 남아 있어서 음, 이제 이론 중심으로 혹은 이제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듯이 그런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반면에 음, 팀워크나 하드웨어를 다루는 역량이 조금 부족해요. 음,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도 그런 걸 잘 다뤄주지 않아요. 우리가 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캡스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조금 칼라다가 많은 그런 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음, 들어서 기자재도 그렇고 요즘은 3D 프린터가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음, 있지만 네, 제가 학교 다닐 적만 해도 막 그렇게 뭔가 만들어 본다거나 음, 대회를 나간다거나 공모전 한다거나 이런 거 전부 다 학생들 개개인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스폰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음,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학생들이 동아리를 할 때 기업 스폰서가 많이 붙어서 기업대 지원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펀딩 자체가 이제 한국 동아리에서는 얼마만큼의 펀딩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메이저한 동아리 같은 경우는 1년에 적게는 1억, 2억, 많게는 음, 10억, 20억 정도의 펀딩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로 어떤 대회를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회를 참석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기자재를 주문을 한다거나 또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대 지역도 우리가 텍사스에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뉴욕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음, 캘리포니아로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럼 이동 거리나 이동 시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히 학과 공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실제적인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랑 이제 자신들의 학과 공부를 연결해서 공부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어요. 아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나라가 할 수가 없잖아. 돈이 없으면. 또한 이제 음, 그렇게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개개인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 클럽 액티비티 중심으로 또 애들이 모여서 학과 공부를 같이 해요. 음, 그리고 걔네들이 싹 A를 쓸어 갑니다.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잘하는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미국 취업의 실적이 안 좋다 하지만 그런 동아리에서 회장, 부회장 단 애들은 전부 다 좋은 회사 갔어요. 스페이스X라든가 블루 그렇지. 오리진이라든가 럭키드 마틴이라든가 왜냐면 그거 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거를 하는 애들의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그 워크 에틱스 같은 게 남다르다는 거를 회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똑같죠, 뭐. 음. 그래서 그게 저는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지만 아니 들어가는 근데 펀딩과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많아요. 동아리 회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동아리 회장 같은 거 했다는 게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그런 취업 구조가 좀 있는 것도 좀 있고. 어... 약간 미국 애들만큼 그 동아리 애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은 회사에서 그걸 프로페셔널하게 인지를 해주지도 않고 회사에서 음, 그런 걸 많이 스폰서를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국 회사에서는 미국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미 그 동아리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 음, 회사를.
그러니까 그래서 알umni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제 동아리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그 회사를 다니면서 같이 끌어주는 그런 인맥 같은 것들이 이제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죠. 미국 같은 근데 경우는. 우리나라는 또 이런 거 돼 있다고 하면은 뭐 상식과 공정에 어긋난다 그쵸.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블라인드 이런 것들이 하니까 있으면서 이제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화가 좀 다르죠. 그리고 요 팀워크 같은 것도 이제 조별 과제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도 내주긴 내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지 않고 약간 코어퍼레이션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자료 조사해 와, 너는 슬라이드 만들어,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이런 다음에 이제 각자 할 거를 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 거를 이제 위주로 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은 이제 그게 다 디스커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팀워크를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나도 미국에서 이런 걸 많이 해봤지만 그리고 이런 거 다 이해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조금만 바뀌면 이거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이게 있어요. 문화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 학생들이 절대로 뭐 포텐셜이 없거나 이게 그리고 이제 기자재가 부족한 거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기업에서 1, 2억까지 지원을 받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사실 핸즈온 익스피리언스 하는데 1, 2억 필요 없거든요. 그냥 300불짜리 3D 프린팅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10명에서 돌렸으면은 결국 하루 한 사람당 1,000원씩만 내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이걸 주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고 제가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네트워크 되게 중요해요. 알umni 네트워크 그다음에 클럽 액티비티 그리고 왜냐면은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좋은 시스템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건데 그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차이 없거든요. 저기서 배우는 재료역학이나 여기서 배우는 재료역학이나 크게 차이 없고 저기서 배우는 화학이나 저기서 배우는 화학 잘 똑같아요. 배우는 책도 똑같아 심지어. 이제 뭐가 다르냐면 주위의 학생들의 아까 그 태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내가 어떤 학생들 주위에서 공부를 하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동의하시죠, 네, 멘토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여기 예 네.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고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잘해요. 학생들이 미국에 와도 쫄지 말고 학을 찍을 잘해요. 수 있어요. 맞아요. 잘해요. 예. 내가 미국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 할 때 한국식으로 짝짝짝 해가지고 그냥 에이플 받아버리니까 인도 애들 그냥 싹 놀라더만. 데 인도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좀 다루기 힘들긴 한데 잘해요, 인도 예, 애들. 인도 애들이 잘해요. 진짜 잘해. 인도 애들이 진짜 머리 잘해요. 똑똑하고 예. 영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문제 내가 알아듣기 힘들어서 그렇지. 얘들이 진짜 잘하고 아니 제가 그래서 딱 UC berkeley에서 그 인도 애들 중국 애들 한 21살 이런 애들하고 같이 대학원 수업 들으면서 그냥 아 세상엔 천재가 참 많구나 뭐 그랬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고니님인지 고니님이겠죠. 얘기하신 분 얘기로 아마 이게 그 동아리가 그냥 일반적인 학회나 동아리 이런 게 많아요. 미국에는 뭐 이런 금속 같은 거 하는 금속 학회 같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메이저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알룸나이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스폰서십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좋은 인재를 그러니까 미국은 사람을 뽑을 때 결국은 팀에서 한두 명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공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도 이런 액티비티를 하는 게 결국 그들에게도 이득이거든요. 좋은 학생들을 미리미리 지원해서 뽑아야 갈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서로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굴러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게 약간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공정하지 않다. 우리는 무조건 공정하게 딱 공채 시스템으로 해서 뽑아야 된다. 이런 게 좀 문화가 있는 거니까 뭐 그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제 우리나라도 바뀌겠죠. 왜냐면 이제 공채로 딱딱딱 뽑아가지고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 환경이 아니니까 이제는 바뀔 거고 그 한, 아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현님께서 아까 뭐 AI를 쓰고 싶은데 이런 뭐 코파일럿 기능 때문에 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서울대 다닐 거고 어떤 사람은 포항공대 다닐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중앙대 다닐 거고 서강대 다닐 거고 뭐 한양대 다닐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학교 다니겠지만 내가 주위 친구들에만 구속되면은 내가 그냥 그 사람들의 관점과 경험에 그냥 딱 제한되어 버리는데 한 발자국 나와가지고 갖춤표 AI를 통해서 갖춤표 네트워크에 들어와 버리는 순간 이게 눈이 떠해진다고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저런 학교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면서 이 주위의 이 환경이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무조건 이런 것들을 쓰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요. 하여튼 예 멘토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저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문적 동아리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동아리, 혹은 로켓 동아리, 음, 혹은 이제 비행기 뭐 자율 비행 음, 동아리, 뭐 드론 동아리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동아리들이 특징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프로젝트를 하는 동아리예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그러니까 동아리. 네, 프로젝트 베이스 동아리고 이제 1년 주기로 나가는 대회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나가는 대회 커뮤니티 입장에서도 대학들이 자기들의 레이더망에 안에 있는 대학들이 다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 교육 차이인데 요거를 저도 한번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공론화가 돼서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뉴스나 이런 데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비슷한 동년배 친구들이 이런 걸 얘기하면은 확 와닿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해 주시면서 보면 좋겠고요. 또 혹시 뭐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한국에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저도 얘기를 했고 박사님 조금 공감을 해주셨지만 저는 바뀔 거라고 보는 게 한국에 이제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시는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또 분명히 미국 학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제 여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학부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리서치 어시스턴트나 TL 하면서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그냥 환경만 갖춰지면은 미국과 똑같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보지진 않습니다. 아, 저는 잘 저는 될 수 절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죄송하지만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교수님들도 다 미국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 왜 안 박사님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박- 얘기냐면은 이게 이 교수님들이 바쁘세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실력이 없거나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바꾸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관심을 갖기 힘들 정도로 너무 바쁘세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연구도 못 하고 막 행정일은 많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교수님들이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 다니시면서 교수님한테 약간 케어받고 있다는 느낌 드세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은 교수님 뭐 오피스 아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라고 할까 그 컨텐츠들이 많아요. 이런 클럽 액티비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소모임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 베이스드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지원도 있고 이러니까 느껴지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학생들이 뭐 수업 들을 때 교수님하고 1대1로 대화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시험도 대충 보고 그냥 학점 따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들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막 학원 막 선생 하다못해 뭐 일타 강사들이 써주는 이런 노트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와 되게 막 내가 막 뭔가 교육받는 것 같아 막 내가 막 케어받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들다가도 대학교 딱 가면서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거든요. 그냥 하는 수업 듣고 그냥 여러분들도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난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등록금을 막 6, 700만 원 내면서 그냥 당연한 남 뭐 20년째 바뀌지 않는 수업 그냥 그대로 듣고 혼자서 취업은 혼자서 해야 되고 난 그런 문화를 왜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바뀔 건데 이걸 바꾸려면 그러니까 교수님을 통해서는 절대 안 바뀔 겁니다. 교수님들 너무 바빠가지고 제 생각엔. 근데 바꾸려면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돼요 학교에.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뭐 서베이 같은 거 할 때 교수님 뭐 학점 받으려면 서베이 해야 되잖아요. 학점 보려면 열람하려면. 근데 뭐 그거 대충 하잖아요. 솔직히 뭐 제대로 하나? 그냥 슥슥슥슥슥 해가지고 그냥 뭐 만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진지하게 한다고 해도 과사에서 그거 진지하게 안 봐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안 바뀌잖아. 뭐 교수님들이 평가 때문에 잘리거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스템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티칭 관련된 서베이가 교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레퓨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래도 연구 때문에 바빠도 티칭에 신경을 항상 쓰는데 우리나라 교수님들 뭐 여러분들도 제대로 서베이도 안 하고 설문조사 안 하고 설문조사 그 결과가 바뀌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교육 그 고등학교 교육이 안 바뀌는 거랑 똑같죠. 뭐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이 선생님이 안 좋다고 해도 그 선생님 내년이면 또 후배 1년 후배 애들한테 또 똑같은 국어나 뭐 수학이나 가르칠 텐데 뭔가 하여튼 이런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정확한 시스템으로 경쟁이 기반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뀔 텐데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멉니다. 아닌가요? 내가 너무 나는 레드스톤님에 비해서 내가 좀 더 부정적이네.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미국은 시스템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걸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패컬티 중에. 결국은 그게 그거예요. 정식적으로 박사 연구하시는 리서치 프로세서는 아니시지만
이제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시고 그런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있는 디렉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굴러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 그런 시스템, 아니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 돈이 그렇죠? 없어. 등록금을 동결시켜 놨으니까 등록금으로 버는 학교는 돈을 못 벌죠. 돈이 없으니까 TA도 우리는 고용 못 하는 거고, 뭐 그런 담당해 주실 디렉터분도 고용 못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게 있는지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고용 못 하는 거고, 결국 돈이에요, 돈. 내가 봤을 때 뭐 3D 프린팅 이런 건 뭐 당연한 거고, 기자재 같은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한국 대학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등록금을 올리냐? 그건 아니고, 나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좀 솔루션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왜냐면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서 그 뭐 이렇게 펀딩 이렇게 막 알룸나이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뭐 후원금 무조건,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뭐냐 이란 뭐 하여튼 이런 얘기하면 좀 정치적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이스라엘 막 분쟁 있었을 때 막 하버드 총장이 막 불려가가지고 막 대화할 때 결국 그 사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은 펀딩이 들어오고 어떻게 얘기하면 펀딩이 안 들어오고, 이 미묘한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율하냐,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또 너무 이런 펀딩 같은 거를 또 안 받고 이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돈이 근데 저는 많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미국을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교환학생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말로만 어떠한 차이가 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도 결국 말이잖아요. 이 맞아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듣는 것보다는 직접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에 맞든 기대에 부합하지 않든 어쨌든 그 미국의 상황을 보시는 게 저는 상당히 좋고 중요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저도 뭐 솔직히 뭐 수업 듣는 거 다 비슷하고 조교가 이렇게 해주는 거 오케이, 그것까지는 뭐 필요 없다고 치는데, 좀 좋은 건 뭐냐면은 UC 버클리에 약간 이 3D 프린팅, 레이저 커터, 워터젯 뭐 이런 거, 뭐 밴딩 머신 이런 거 쓸 수 있는 그런 약간 창의 센터 같은 게 있었어요. 건물 하나 큰 게. 그래서 5층짜리 건물이 다 그런 디자인 센터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레이저 커터로 뭐 이렇게 막 만들어서 막 전시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영감 많이 받거든요. 애들이 수업 뭐 프로젝트 때문에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 자기 취미로 하는 애들도 있고, 그걸로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막 장사 같은 거 하는 애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거 액티비티 막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을수록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하다못해 10명 모여 있는데 나 빼고 다 레이저 커터 할 수 있으면은 레이저 커터 안 배우고 싶겠어요? 나도 배우고 싶고. 근데 레이저 커터 하려면은 막 일러스트레이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코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데, 그럼 코딩 못 하겠냐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도 못 하고 나도 못 하고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위에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것도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 때문에 이런 센터가 또 있고 없고.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그 센터를 보여줬어요. 이번에 한 제가 대학원 있었을 때 그 액티비티 그 디자인 센터 같은 걸 이제 그 총장님 오셨을 때 쫙 보여드리면서 제가 소개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1층에다가 만들었더라고요. 그 이용해 아, 보셨는지 차이관에 모르겠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했던 제가 보여드렸던 센터, 음, 그거를 똑같이 그냥 카피해서, 우리는 5층짜리 건물인데 그거는 이제 1층에 이렇게 방 한 칸 1층에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자꾸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고려대학교 교수님들은 꽤나 학생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려고 했고, 실현을 하니까 딱 보면서, 어쨌든 예, 앞으로 좀 많이 발전되었으면 좋겠고, 한국과 미국 교육 차이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학부생 때 했던 연구 경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커리어 계획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조금 길어지네요. 좀 죄송스럽긴 한데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아니, 너무 괜찮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학부생 때 연구 경험을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사실 고대에서 연구를 하진 않았고요. 유튜브 오스틴에 들어가자마자 음, 자부연구생 랩실 컨택을 했습니다. 음, 랩실 컨택을 해서 네, 이제 1년 동안 학부 연구생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교환학생을 갈 때는 사실 교환학생 학부 연구생을 한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음, 교환학생은 대부분 놀러 가려고 하지 학부 연구생이나 뭐 공부를 하려고 가는 학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프로세스도 되게 힘들었는데 음, 어쨌든 이제 고체역학 관련한 이제 헬기의 공탄성학이라고 있어요. 음, 이제
에어로 일라스티시티라는 좀 복잡한 음, 제 영어인데 그걸 연구하시는 교수님 랩실에 가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헬기 블레이드 프로펠러의 이제 그런 공력 특성, 동적 특성을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이제 1년 동안 좀 공부를 했고요. 음, 이제 거기서 이제 랩 미팅도 하고 리포트도 쓰고 그렇게 됐어요. 음, 어, 그런 랩실에서 1년 일하고 한국에 돌아갔죠. 아, 한국에 교환학생 때? 돌아가서 네, 교환학생 때 그걸 했어요. 음, 했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됐었잖아요. 이제 음, 병역을 해결했어야 됐었는데 이제 저는 굉장히 우죽해서 사실 4급이 나왔어서 음, 원래는 이제 공익을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 어떤 회사에 이제 그러니까 어떤 회사 연이 닿아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음, 그때 제가 학부 연구생 때 작성했던 리포트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음, 그 회사가 원래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던 팀이 이제 드론 팀인데 음, 이제 드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율 비행하고 코딩하고 이러한 팀에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음, 팀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프로펠러 관련한 이제 모터 관련한 이제 연구나 리서치를 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가서 그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회사에서 2년 동안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 다른 학생처럼 학부 연구생으로 막 연구를 하고 학문적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쓴다라기보다는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이제 실무를 갖다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학부생 연구 경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실무를 좀 접하게 된 그런 음,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쓴 저널 아티클이 없어요. 음, 이제 매우 불안한 부분이긴 한데 학회에 가서 발표는 한 번 했지만 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름에 학부 연구생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논문도 좀 준비하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 회사에서는 주로 이제 드론 관련한 연구에서 한 6개월 동안 그쪽에 드론 팀에서 일을 하다가 인공위성 팀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언제요?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그 회사가 이제 드론만 하는 데가 아니었군요. 네, 음, 이제 방위산업체다 보니까 이제 뭐 큰 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이었는데 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항공우주연구원, 카이 이런 데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음, 이제 용역을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큰 대기업의 디맨드에 맞춰서 이제 인력 구성을 하고 음. 그렇게 이제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드론도 하고 위성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드론 팀에 있다가 그리고 그 드론 팀에 있는 와중에서 저는 위성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도 못했었어요. 인공위성 음, 관련한 우주 쪽 프로젝트를 할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음, 위성팀에 들어가서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저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직원분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렇군요. 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그래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분이 딱 들어봐도 지금 뭐 아시지만 되게 열심히 사신 분이란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뭔가 되게 열심히 살고 있고 차근차근히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이게 이렇게 막 이력서를 딱딱딱딱 채워놓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분이 그럼 어디서 이게 시작됐냐, 이게 첫 단추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물론 뭐 4급 받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취업인데 이 취업이 또 어떻게 됐냐고 보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교환학생 때 학부 인턴. 근데 저도 교환학생 때 학부 인턴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한 학기라서 학부 인턴을 안 받아줬고 대신 저는 그냥 어떻게든지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코리안 랭귀지 디파트먼트 가가지고 조교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이렇게 열매를 따먹으려고 뭔가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멘토님도 그런 성격일 거예요. 뭐 누가 뭐 교환학생 가가지고 학부인턴 하라고 했겠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서 무슨 뭐 조교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왜 제가 가서 한국어 조교를 하고 있고 왜 이분은 공탄성학이라고 하는 헬기 프로펠러 연구하는 데서 했겠어요. 이게 뭔가 자기 커리어를 빌드업하고 싶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지 밥그릇은 지가 찾아서 가는 게 DNA에 내재가 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이분이 그 연구실에서 이 공탄서각하는 연구실에 가지고 이 연구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이게 아웃풋으로 남아서 이게 취업이 된 거고, 이 취업이 맨 처음에는 뭐 엘라스티시티가 뭐 물론 어려운 거긴 하겠지만 양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밴딩 되면은 엘라스티시티 뭐 비헤이비어 보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드론에서 결국은 인공위성까지 가서 처음에는 그냥 심플한 교환학생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스페이스까지도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 DNA에는 그게 없을 수 있어요. 지 밥그릇을 지가 찾는 그 DNA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얘는 지가 시키지 않아도 교환학생 때 학부 인턴하고, 얘는 지가 시키지 않아도 학부 인턴 때 연구 보고서도 쓰고 막 이렇게 한데, 이런 사람들 주위에 내가 있잖아요. 그럼 내 DNA에 그게 내재가 안 돼 있어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남들 술 마시니까 술 퍼마시고, 남들 그냥 놀고 있으니까는 놀고, 남들 학점 관리 안 하니까 그냥 대충 학교 생활 하니까 나중에 3, 4학년 때 돼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취업이 안 되네, 자격증이나 딸까, 공무원이나 준비할까 이러면서 나이를 먹고 결혼을 못 하고 나라 탓하고 이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아닌가요, 근데 멘토님? 저는 그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결국 찾는 만큼 음, 또 찾아보는 만큼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분명히 있고, 그래요. 근데 다만 저도 음,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상황이 닿기까지 정말로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왔고요. 그렇겠죠. 아웃풋이 없는 상황을 정말로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맞아요. 어떠한 것을 해도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진도가 안 되고, 음. 교환학생 할 때 거의 매일 4시간만 자고 살았어요. 네? 3시간, 4시간. 그 교환학생 다닐 때 제가 편입 준비하고 학부 리서치하고 공부한다고 거의 매일 4시간만 자고 살았던 것 아, 같아요. 4시간만 잤어요? 아유, 예, 3시부터 한 7시까지 자고, 이제 수업 듣고 이제 하고 밤새 공부하고 막 그랬던 것 같고, 아유, 그렇구나. 그래서 교환학생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락다운까지 됐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되는구나. 이게 예,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이제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은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보다 더 많이 어떤 걸 알아보고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사람들이 바뀌고 있구나. 또 그럼요. 이제 단순히 교환학생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진지한 목적으로 그럼요.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도 많구나. 좋은 변화죠. 실제로 저랑 같이 교환학생을 온 같은 한 분은 그 교환학생 했던 스펙 해가지고 고대 석사를 마친 다음에 시카고 대학교로 가신 분도 계세요. 맞아요. 박사를 맞아요.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음.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자꾸만 듣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사님 미팅에 나와가지고 이런 제 얘기를 또 푸는 것이고, 맞아요. 너무 한 감사하고요. 분이라도 동기부여를 얻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걸로도 오늘 여기 나온 충분한 효용을 얻은 것 네, 같습니다. 물론 그런 당연히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또 우리가 이게 참 사람을 이렇게 급을 나눈다는 게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살다 보면은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 분위기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근데 꼭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온라인 공간이 되고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면서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요,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겠고.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음, 우리 뭐 용현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누가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네. 또 열심히만 살아야 되는 현실이 조금 약간 현타가 올 때도 있긴 하거든요. 이게 뭘 위해서 우리가 참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막 매일 4시간만 자고 살고 막 건강까지 해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막 했던 이유가 뭐예요? 뭐 그냥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어, 사실은 저는 되게 그 옛날에 인터뷰 하나가 있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했던 음, 인터뷰인데, 그냥 하는 거니까 그쵸. 하는 거지. 음, 이게 막상 그 처음에 동기는 사실 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음, 제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어 제가 아무래도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 패스랑 다른 패스를 걸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너 이게 되겠어? 너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었어요. 이게 아, 안 될 거다. 유학을 어떻게 가냐? 미국에서 어떻게 뭘 할 것이냐?
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음, 이렇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렇군요. 어, 약간 복수심이나 약간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했었고요. 약간 좀 오기로도 버텼던 것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는 지속적이지 못해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벌써 지금 이제 20 학부 시작하고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음, 길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는 오기로 시작했지만 그게 스스로에 대한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음, 행동하는 패턴, 음, 이렇게 행동하는 자신만의 바이오리듬이 따로 생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느 순간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음에도 자동적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막 이거 학기 찾게 되고. 들어오면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자료를 찾아보고 이러한 그 정보가 있으니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딱딱딱 스스로에 대한 패턴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아요.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음, 어,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미국에 와 있고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문화,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이렇게 경쟁적이고 막 잠도 못 자고 건강까지 해치면서 하는 게 썩 건강해 보이지 않고 좋지 않아 보일 수 없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도 저는 공감하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하는 체제를 기반으로 살고 있고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봐 4시간밖에 못 자고 사실 건강도 좀 안 좋아졌어요라고 해도 사실 우리는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 되게 뿌듯하고 행복하지 않으세요? 멘토님? 솔직히 그렇죠? 하면서? 저는 솔직히 요즘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없다라는 최소한 후회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맞아요. 열심히 했던 게 다시 그 상황에 돌아가 난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우리가 막 힘들게 불행하게 막 하면서 막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도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열심히 살면서도 굉장히 좋고 행복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경쟁하게 되면은 이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돼서 나는 복잡하게 안 살 거야.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내가 소소하게 행복 누리면서 살 거야. 이렇게 사시면은 이제 본인의 철학대로 사시면 되는 건데 괜히 남들이 이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나는 열심히 안 해놓고 나중에 그걸 비교하면서 막 사회 탓하고 주위 환경 탓하고 하면서 나라의 어떤 이런 문화나 이 물을 흐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본인 철학에 있어서 나는 정말 편하게 살 거야라는 게 없고 나중에 그냥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냥 대충 살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멘토링을 좀 보시면서 좀 동기부여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자세와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이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 이거 모르죠. 뭐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해. 저는 저 나름대로의 답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레드스톤님 멘토님도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이유가 이제는 있을 거예요. 발견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참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좀 공론화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튜브가 너무 막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알고리즘 따라서 자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것들만 틀어주고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안 좋아지는데 저는 그런 거 다 쌩까고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 다양하게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이런 경험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유, 열심히 사셨네요. 그, 저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 이제 학부생들 연구 경험은 사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지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좋아요. 미국 대학원 준비를 어쨌든 하고 있고요. 저는 음, 항공우주공학과이기 때문에 취업이 음, 상당히 힘든 상태도 있고, 그리고 음, 원래부터 대학원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어, 일단 당장 여름에 학교 리서치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음, 그게 이제 단순히 교수님 랩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학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제 리서치를 하는 프로젝트예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서치를 하고 이제 가을과 겨울에 이제 대학원 지원을 시작하겠죠. 음, 어,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원 지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물론 제가 사실은 학부 편입 준비하는 것보다는 미국 대학원 준비하는 게 정보가 조금 더 많기는 해요. 학부 음, 편입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는 사람인데 미국 대학원을 준비를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대학원을 가기도 하고 대학원 준비 커뮤니티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이 가준비 채널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아, 내가 어떤 그래요? 식으로 대학원 준비를 음, SOP는 물론 저는 CB도 있고 SOP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이제 어 준비하는 위치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대학원을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가면서 음, 단순히 딱 합격한 사람이 인터뷰만 듣는 게 아니라 음, 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갖다가 제가 좀 보여주면서 음. 대학원 준비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 너무 그래서 좋죠. 그런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사실은 이제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AI에 관해서 꽤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음, 회의적이라기보다는 AI를 쓰면은 내 실력이 떨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태스크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음,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번에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AI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내 목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대학원 지원을 갖다가 잘할 수 있을 음, 것인가를 갖다가 스스로 저 스스로만 저만 좋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음. 나는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를 공유를 하면서 이제 대학원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 뭐 제 채널에서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뭐 제 채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공유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뭐 가끔 이렇게 채널 나와주셔가지고 업데이트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 그 얘기를 안 했네. 저를 어떻게 알게 됐죠, 멘토님? 어, 이제 박사님이 한 처음 안 거는 거의 한 4년 전이죠. 2020년에 음, 이제 코로나 한창 있을 때 이제 미국에 상상이 한창 힘들어할 때 혹 그거보다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박사님이 유튜브를 언제 시작하셨었나? 유니스터디를. 유니스터디는 2016년에 시작했고 뭐이 유튜브를 연 거는 2020년의 여름이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예, 터지고 나서. 근데 멘토링은 그 전부터 했었고요. 예, 19년부터 했었어요. 예. 그때쯤부터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일단 같은, 오래됐구나. 예, 그쵸. 약간 거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눈팅만 했었고, 음. 예, 그때 이제 날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유튜브로? 그쵸. 미국 대학원 준비하는 과정에 서칭하다 보니까 이제 아,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많이 없지만 대학 과목을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서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없었죠. 빼고는. 예, 맞아요. 전문적으로 이거 하시는 분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그런 처음이긴 해요. 예, 맞아요.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별로 유명하지 않았을지 물론 지금도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참 그때부터 조사를 하면서 그때 알게 되셨군요.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자료가 많고 풀이 넓지만 맞아요. 또 다르게 보면은 그렇게 세상이 크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야를 파고 들어가면은 다 서로서로 알게 되고 서로서로 이제 한 다리만 건너면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 멘토링 참여하셨던 그 조지아텍 한국가 다니신 그분도 또 아는 분이라면서요. 네, 고대 동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네, 엮이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위로 가면 갈수록 이게 다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서울대랑 포항공대 카이스트 아니면 뭐 연세대 고려대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들의 카르텔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어떤 라운드처럼 느껴지고 괜히 거기서 박탈감, 괴리감 이런 거 느끼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도 없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더 스스로 그런 사람들과 융화되게끔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본인의 성장에 이용을 해야죠.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있는 환경에 안주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 게 나는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지 좀 보완하고 싶고요.
아이, 이렇게 뭐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야 너무 좋고 앞으로 업데이트를 종종 해주시면은 이런 게 다 기록이 하나하나 돼가지고 남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역시 미국 제 생활 준비를 할 때, 이분도 고대 선배님이 미국 대학원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그 CS 이제, 네. 그분 여자분? 네. 그리고 전 예. 그분 직접 만났었어요. 아, 그 스탠포드 스탠포드잖아요. 가가지고. 이 시카고 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셨는데, 제가 아, 알기로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훌륭하신 저도 분이죠. 그런 분을 이어서 약간 학생들에게 조금 표본이 될 수 있을 만한 대학원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게 박사님이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저도 큰 영광일 것 아, 같고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늘 또 긴 시간 네, 내주셔서 너무 좋고요. 어쨌든 저랑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만 잘 되지 말고 모두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또 문화와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여태까지 지금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한 한마디 딱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음, 그리고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언제나 방법은 나오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거기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하지만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쉬울 거라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과정도. 음,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앞으로 다 잘 돼서 더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저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또 연락 종종 드릴 테니까 같이 우리 소통하면 좋겠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